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팟개비의 철학 이야기.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딱 잘라서 답을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쉽게 말해서 철학이란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활동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중요한 전제, 특히 근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활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설명, 즉 쉬운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철학이란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의 답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속된 말로 돈을 많이 벌면서 살아야지 행복하다 라는 답을 찾아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 즉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면서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혹은 돈을 많이 벌면 진짜 행복하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곧 철학적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런 철학적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생각,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좀 더 나은 생각일 텐데요, 그런 다르고 좀 더 나은 생각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얻어내지요. 진정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여기에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철학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철학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철학이라는 것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도 평소에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내는 걸,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철학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누구나 하게 되는 활동, 이미 해온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철학자들이 쓴 철학책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학 강의를 들어봐도 그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철학이란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상적 사고는 이렇게 되죠. 한편 철학적 사고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상적 사고의 내용하고 철학적 사고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머리로 한꺼번에 뭉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진정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일까? 라는 이 두 생각은 서로 다른데,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이 내 자신의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 속에서 이것과 저것이 섞이기 쉽거든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지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말해 놓으면 또 좀 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난해하고 추상적인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철학이 어려운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철학이란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할 때 내 생각 전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즉 일상적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또 다른 생각, 즉 철학적 생각이 내 생각 중에 일부거든요. 그래서 철학적 생각 속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내 생각은 생각의 어느 부분이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어야 될까요? 대체로 내 생각 속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들이 지금 철학자들의 업적만큼 책에 쓰여서 후대에 전해질 가치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일상적인 생각을 결정하는 숨은 생각,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좀 더 학자들의 말로 전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본 전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때 우리는 그 전제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안 사먹고 저걸 사먹을래 라는 일상적 사고가 있을 때 그 사고를 결정하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값이 싼 과자를 사먹는 것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 근본 전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봅니다. 무조건 싼 과자를 사먹는 것이 더 좋을까? 가격이 과자를 고르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비판적으로 반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활동인 철학이란 우리 생각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근본 전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 즉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학이란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혹은 생각의 근본 전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근본적으로 내용이라기보다는 활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철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생각의 근본 전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반성한 활동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설명은 저 개인의 설명이 아니라 이른바 주류 철학자들이 모두 합의하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철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철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철학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쭉쭉 있는데 그 핵심을 추려내면 이렇게 됩니다. 철학은 우리가 당연하고 자명한 것으로 믿고 있는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추구합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혹은 근본적 전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철학인데 이것이 왜 삶을 반성하는 것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각은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연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혹은 김정은이 정말 핵 개발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혹은 종군 위안부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는지 아니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믿는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물론 생각만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삶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므로 이런 생각들을 반성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철학, 우리 생각에 대해서 반성만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철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보다 나은 다른 생각을 찾아내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근본 전제를 찾아냅니다. 혹은 우리가 자명한 것으로, 굉장히 옳은 것으로 믿고 있던 근본 전제를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때 해결하게 되는 우리 삶의 실제 활동에서의 문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고 대체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성냥개비 6개로 정사각형 4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란 소설의 맨 앞부분에서 제기되는 수수께끼인데 대단히 어려운 수수께끼는 아니지만 철학적 사고활동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수수께끼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셨나요? 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면 한 5개로 2개밖에 못 만들고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일상적 사고를 하는 것이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전제에서 어떤 사고방식 안에서 생각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냥개비를 평평한 평면 위에서만 배열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에서, 즉 근본 전제 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성냥개비들을 꼭 평면 위에 배열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었어요. 하지만 얼핏 보면 성냥개비 수수께끼에서 성냥개비를 평면 위에 배열하는 것은 자명한 전제로 보입니다. 이 전제를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를 바꾸어 봅니다. 성냥개비들을 입체적으로 공간에서 배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성냥개비 수수께끼 하나를 풀 때도 근본 전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여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전제들을 수정을 하고 그 달라진 사고방식, 달라진 근본 전제 위에서 생각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삶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수께끼의 예로 설명이 되어서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학문이 발전해 왔고 과학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자연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우주선까지 만들어내어서 원래 우리가 자연적인 신체 조건으로는 결코 가볼 수 없었던 우주 공간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철학의 활동이라는 것은 문명에 대한 이해와 직결이 됩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다른 동물과는 다른 수준 높은 문명을 창조해낼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인간이 우리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즉 철학적 사고 능력을 가졌다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